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지난 6월부터 경영위기에 휘말렸던 한인의류업체 포레버 21이 결국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앞으로 영업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회생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 결국 손해는 포레버 21에 납품하고 있는 한인의류업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의류업계의 신화로 불리던 포레버 21이 연방법원에 챕터 11으로 불리는 파산 보호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무리한 오프라인 매장 확장, 그리고 변화하는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패스트 패션을 추구했던 회사인데 좀 그거를 전체적으로 많이 못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포커스를 하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늦게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좀 다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간 포레버 21은 47개국의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챕터 11이 접수됨에 따라 미국 내 매장 178개를 포함 전 세계에서 350개 매장이 순차적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문제는 경영 위기에 따른 손해가 한인 의류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겁니다. 포레버 21 측은 지난주 금요일 한인 납품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 회생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하자는 취지인데 납품업자들은 부당한 대우 일색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자녀들한테는 지금 당장 못 주지만 그래도 자기네들 입장을 표현을 한 후에 같이 비즈니스를 성장하기 위해서 물건을 납품을 해달라고 한 상황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레버 21은 챕터 11이 접수되기 20일 전까지 받은 의류대의 25%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5%의 의류대를 받는 조건으로 6개월간 납품을 이어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만 달러의 의류를 납품한 업체는 당장 2,500달러는 되돌려받지만 7,500달러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향후 수급이 불확실한 의류를 6개월간 지속적으로 납품해야 하는 리스크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 물건 납품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백한 답을 안 줘서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죠. LA 다운타운 의류시장에서 포레버 21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절반인 50% 수준입니다. 업체별로 적게는 수십만 달러에서 많게는 900만 달러 상당의 의류가 납품된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포레버 21의 부채는 10억에서 100억 달러 수준. 회생에 성공하려면 연방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과 영업 확장에 성공해야 합니다. 포레버 21의 파산 보호 신청 소식이 들리며 한인업주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경영 쇄신을 통해 회생 절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 전역의 경찰 당국이 한편의 영화 개봉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배트맨 시리즈에서 나온 악당의 탄생을 다룬 영화 조커인데요. 지난 2012년 배트맨 시리즈가 상영되던 극장에서 무차별 총기 참사가 발생한 적이 있어 유사 모방 범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은 물론 FBI의 군 당국까지 경계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What's your name? My name's Arthur. Well,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you, Arthur. I can tell. Where you from? 배트맨의 숙적인 악당 조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조커입니다. 반영웅 영화로 불리는 이 영화의 내용 중에 조커를 추종하는 젊은이들이 광대 마스크를 쓰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찰 당국은 이런 장면들의 모방 범죄를 우려해 개봉 당일을 전후로 특별 경계 태세에 들어갑니다. 또 일부 극장에서는 조커의 상영과 함께 마스크를 쓰거나 페이스 페인팅을 한 관객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2년 배트맨 다크나잇의 상영 당시 콜로라도에서는 20대 청년이 극장 안에서 총기를 난사해 59명의 부상자와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방독면을 쓰고 극장 안에 연막탄을 터뜨린 뒤 총기를 난사했는데 영화 시작 1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997년 놀스헐리우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은행 강도 사건도 영화 히트를 모델로 삼은 모방 범죄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민간인 7명과 경찰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미국 경찰 역사상 손꼽히는 끔찍한 총격전으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1978년 이란에서는 반정부 영화 사슴들의 상영 중 방화 사건이 일어나 420여 명의 죄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이란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는 논란이 커지자 조커를 영웅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영화의 개봉에 맞춰 FBI는 물론 미 육군까지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워싱턴주가 모든 판매점의 매대에서 향이 첨가된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연방 차원의 규제 이전에 각 주마다 자체적인 규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주가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주 보건부가 긴급 규제를 발령하도록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규제 대상에는 향이 첨가된 니코틴 함유 제품과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THC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미 오락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시킨 워싱턴주가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퇴출시켰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Now, Washington State's legalized use of cannabis for adults is a well-regulated system, and that is not going to change. However, vapor products are often mixed with other things, and the Federal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oes not know and review the contents of these liquids. 미국 내 고등학생 300만 명 이상, 5명 중 1명꼴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실도 강력한 규제의 배경이 됐습니다. We have already had 7 serious cases in the state of Washington from vaping devices or e-cigarette products. This is an issue both about a dangerous product from a toxicological standpoint that is a serious health crisis and a problem with lifetime nicotine addiction that an industry is trying to hook our children on for life. 현재 뉴욕주와 미시간주, 로드아일랜드주가 전자담배를 금지했고 매사추세츠주는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는 물론 일반 전자담배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샌프란시스코가 시 자체적으로 온오프라인상의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킨 가운데 주 차원에서 금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전자담배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각 주정부가 먼저 이 같은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데는 결국 전자담배 유해성 여부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향후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자담배의 설 자리는 일반 담배는 물론 마리화나보다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10월 1일인 내일부터 LA 시내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제공이 금지됩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 조례안은 지난 4월 26명 이상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식당에 우선적으로 적용된 데 이어 내일부터는 25인 이하 업장에서도 조례안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LA 시내 모든 패스트푸드점과 레스토랑, 식당 등에는 사이즈와 상관없이 손님이 요청할 때까지는 빨대 제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비영리단체 론리웨일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사용해 버려지는 플라스틱 빨대는 하루 5억여 개에 달합니다. 남가주 휘발유 평균 가격이 $4를 돌파한 이래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2.9센트가 올라 $4 1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이 14일 연속 상승하는 동안 37.3센트가 급등한 것으로 올해 초에 비하면 65.5센트가 오른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휘발유 평균 가격도 어제보다 2.6센트가 더 올라 $4 9센트를 기록하며 지난 5월 7일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남가주 오토클럽은 쉐브론과 마라톤 등 서부 지역 정유사들이 일제히 예기치 않은 정비에 나서면서 공급이 줄었고
사우디 정유시설 폭격으로 인한 해외 원유 공급 부족 현상이 맞물려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저지주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한인단체들이 참여한 주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을 견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는 데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간담회는 이민, 헬스케어, 한반도 평화 문제가 주된 안건으로 진행됐으며 한인들은 특히 이민 이슈에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축소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가족, 취업 이민, 합법적 난민을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행정부 내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인터뷰 중 앤디 김 의원이 이민 문제가 정치적으로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미국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앤디 김 의원 본인과 민주당은 행정명령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었던 헬스케어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비롯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출신인 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군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며 한국 정부 고위 관료는 물론 미 전역 다양한 부서와 협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그는 한국 정부 관계자와 한일 대사 등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 내용을 위해서 한국 관련된 여러 외교부 사람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본인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그 누구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다. 본인이 한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또 한국의 당사자들하고도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을 많이 열어서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인 이민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앤디 김 의원은 한인들의 경험과 견해를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스카이워크에서 지난 토요일 오후 4시경 20대 남성이 안전난간을 뛰어넘어 내렸습니다.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의 신원과 투신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원 측에 따르면 그랜드 캐년에서는 해마다 12명꼴로 실족 또는 사고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경 노스 할리우드 만천블락 웨스턴 밴드웬 스트릿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던 메트로링크 통근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대로 알려진 남성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사고 직후 벤츄라 카운티로 향하던 메트로링크 통근 열차 운행이 한동안 지연됐습니다. LA 코트라 무역관이 제10회 대규모 미국 지식재산권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특허청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을 역임한 마이크 플랭 판사와 앤드류정 특허 변호사 등이 강연자로 나서 특허 침해로 공격을 받는 기업을 위한 무효심판 제도와 미국 내 소송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경기가 내년에 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가주 부동산협회는 내년 30년 고정모기지 평균 이자율이 0.2%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제 불확실성과 높은 주택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35회 아리랑 축제가 오는 목요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쇼핑몰에서 개최됩니다. 다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목요일 저녁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복 패션쇼와 K-팝 경연대회 등 다양한 공연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